오스카상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국 시각으로 지난 23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제87회째를 맞이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참신한 스타일로 헐리우드과 브로드웨이, 평단과 대중까지를 거침없이 풍자한 이 도발적인 작품은 작품, 감독, 촬영, 각본의 주요 4개 부문에서 오스카를 거머쥐며 그야말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쳐 열린 이번 시상식에선 여러가지 화제거리도 탄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유명한 메들리를 멋들어지게 소화한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와 풍성한 머리 모양으로 멋을 낸 레이디 가가는 특유의 매혹적인 음색으로 50년 전 줄리 앤드류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기행에 가까운 패션과 행동으로 논란을 몰고 다니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줄리 앤드류스에 대한 헌정 공연을 완수했던 순간은 좀처럼 잊기 힘든 장면일 것입니다. 양팔뚝과 손목, 등과 어깨에 새겨진 문신이 순백의 드레스와 기묘한 조화를 이뤘는데 기립한 청중들과 열창하는 가수, 헌정을 받는 전대의 스타가 이룩한 조화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연의 끝에서 이뤄진 줄리 앤드류스와 레이디 가가의 포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문화계가 이룩한 성장이 얼마만큼 깊고 넓은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구장창 아이돌만 불러대는 한국의 시상식 기획자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비씬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씬의 영화방 제73방 아카데미와 지나간 영화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던 2월 며칠이냐? 오늘이 23일입니다. 23일. 네, 2월 23일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2월 22일, 그리고 한국에선 2월 23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이거 아카데미 특집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오늘 영화 에피소드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잡탕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제 원래 명절이 끝나고 나서 남은 전들을 모아서 전 전골을 끓여 먹잖아요. 전 전골을 끓여 먹나요? 그렇죠. 남은 거. 전들이 남잖아요. 네, 제사 그렇죠. 지내고 막 이러다 보면 남으니까 그걸 처리하는 방법 중에 전 전골이라고 있습니다. 전 전골 안 드셔보셨어요? 전 전골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많이 나와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네. 설날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 이제 처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막 다 남고 다 얼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골로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맛이 다 우러나왔고 네. 고기부터 해서 뭐 다 우러나지 않습니까? 계속 전을 먹었는데 전골로 또 끓여 먹어도 맛이 있나요? 그죠? 기름진 거 계속 먹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국물로 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얼큰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우러나오고요. 아무튼 오늘 잡탕, 전전골 같은 방송.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뭐 한 가지 영화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한 5편 정도 되나요? 네, 그동안 소화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한꺼번에 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영화들 뭐 보통 겹치는 것도 많긴 한데 본 영화 중에 이제 안 겹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킹스맨, 뭐 워터 디바이너, 네. 주피터 어센딩, 워킹걸, 존 윅, 이 영화들을 보셨다고요? 예, 저는 그 영화들을 봤는데 김 기사는 이제 다른 영화를 봤었죠. 네, 순수의 시대. 예, 그 시사회 본 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저희가 본 영화들을 왜냐면 이게 한 개 한 개씩 다룰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이제 용량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한꺼번에 설 명절을 축하하면서 설날 뒤풀이로 전전골 같은 그런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카데미 시상식 그 결과 소개와 전골 같은 지나친 영화들 소개에 앞서서 네. 댓글 먼저 한번 가죠. 예, 댓글 뭐 간단하게 빠르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셀러님이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달아서 3시간을 들었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무의식적으로 정신없이 듣다 보니 앞으로도 좋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기사는 우리 방송 3시간 연속 들어본 적 있나요? 글쎄요, 저는 다른 방송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영화 그 음악 하는 팟캐스트가 원래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작권 때문에 요번에 내리는 바람에 제가 그걸 한번 쭉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3시간을 들었다는 건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냥 네. 귀에 꽂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방송을 3시간씩이나. 네, 그냥 꽂아놓은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존중자님. 이분 단골 손님이세요. 네, 전골 얘기하다 단골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네, 취향 존중자님은 정말 단골이십니다. 네. 네. 드디어 저도 본 영화 아메리칸 셰프가 잠깐 짬나서 들려봅니다. 아직 서유기 초반 듣고 있는데 신기사님 진행도 좋네요. 저번 방송에서 비중이 적어서 참여하시는 건가 했거든요. 주성치 영화 좋아하는 비주류에 속했는데 동기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퇴근하고 얼른 들어야겠어요. 덕분에 월요병이 날아갔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또 달아주셨어요. 인터스텔라 이후 영화관에서 본 영화거든요. 타임 패러독스와 내일을 위한 시간은 극장 시간대와 안 맞아서 못 봤고요. 나중에 볼 생각입니다. 서유기 편을 들으니 두 기사님이 정말 신나서 하시는 듯. 인육 만두, 샤이닝, 올드보이 등등 다양한 영화와 접목해서 진행해서 좋았습니다. 두 분이 즐거운 영화를 소개하니 듣는 기가 재밌군요. 영화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사님도 건강하세요. 거의 뭐 김기사 빠 뭔 소리야. 아닌가. 야, 내가 댓글을 달아줬잖아, 친절하게. 네, 김기사님 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신기사와 함께 서유기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모험의 시작. 예. 신기사와는 처음 방송을 아마 올렸죠. 네, 그랬는데 이 서유기 편이 어디에 소개가 됐었나봐요. 저희 방송 중에 유일하게 천을 지금 찍기 직전입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평균 조회수가 뭐 600 이 정도에서 다 머물고 있는데 인터스텔라 때만 1000 근처 갔었죠. 지금 또 거기 소개된 거 아니에요? 아이튠즈요? 네. 아이튠즈에 소개된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 아이튠즈 소개되면 다른 영화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서유기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스토리만 어디서 이렇게 막 퍼갔던가, 네. 파워블로거가 퍼갔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안 들어봤죠, 밖에서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감동적인 방송입니다. 예. 네. 밖에서 좀 들으란 말이야. 저는 제가 녹음한 거를 가끔 듣습니다. 예, 제가 녹음한 것도 한참 지나서 좀 듣거나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엊그저께 한 개를 또 들었어요. 네.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듣는 경향이 있어서 빅히어로를 이제 곧 들어야 되는데 강남 1970이랑 나는 편집하면서라도 듣지, 박 기사는. 저는 다 편집된 거를 네. 좀 후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천동자님 김기사 기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달아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이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놈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달아주셨네요. 뭐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서 수많은 팟캐스트를 접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구독률을 떨어뜨리는 진행자라니 내 다시는 이 팟캐스트를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떠나주셨습니다. 네, 동네 거지도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인사부터 할 텐데 와서 다짜고짜 웬 디스질입니까? 뭐 비천동자님 가끔 이렇게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네. 분들이 계십니다. 시비 걸기 좋아하고요. 이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인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듣는다고 하고 간 것 같으니까 네. 아주 떠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소소한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이 방송이 며칠 후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이 시상식 결과는 다들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간략하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지치십니다. 또 듣다가 먼저 작품상,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는 상이죠. 작품상. 작품상 수상은 버드맨이 했습니다. 버드맨. 네, 아직 사실 개봉 안 했죠? 네, 3월 5일날 개봉이 잡혀 있는데요. 아카데미 이 결과를 가지고서 더욱더 힘을 받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에 진작 개봉했으면은 네. 좀 감흥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아카데미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뭐 동시 상영 같은 게 됐으면은 같이 본 네. 분들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그 감정 그대로 살려서 상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아직 개봉도 안 한 영화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적어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런 불만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다음 보이우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미테이션 게임,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런 영화들은 개봉을 해서 관객들이 많이 봤겠지만 위플래시나 버드맨 이런 영화들은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스틸 앨리스라거나 관객들이 이 시상식을 보면서 안 본 영화라 어떤 느낌인지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그쵸. 저도 위플래시인가요?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네, 소문이 많이 나는 영화죠. 네, 소문 많이 나고 굉장히 파워풀한 영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아직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고 이제 개봉을 저도 기다리는 좀 입장입니다만 그 느낌을 그대로 막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게 네.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이 후보 노미네이트 올라간 것만 봐도 우선 제가 본 영화를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메리칸 스나이퍼나 부다페스트 네.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를. 네.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 이제 수입 배급사 네. 예, 그런 업체들이 좀 신경 써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상식 자체가 처음 생겨난 것 자체가 부가판권이라거나 아니면 2차 흥행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시상식을 처음에 준비를 하게 된 거였고 이 흥행의 여세를 몰아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 배우라거나 스타 감독이 아닌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개봉을 했기도 하지만 나머지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크게 3개의 영화 정도가 그래도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품상, 그 다음 감독상, 촬영상 이런 부분들에서 상을 받은 버드맨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거는 다 휩쓸었네요. 버드맨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미술, 의상, 그 다음 분장, 그리고 음악상까지 받았던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미술 쪽은 다 쓸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정말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가장 빛을 발한 영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또 두각을 나타냈어요. 이 영화는 나무조연상과 편집상, 그리고 음향상을 받았습니다. 나무조연상은 역시 아카데미가 악역한테 좀 관대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던 악역하면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받았었고 타란티노 감독의 그 베스터즈 크리스토프 왈츠가 받았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히스 레저가 받았었죠. 역시 악역들이 조연상을 많이 수상하는 상황이 있는데 위플래시라는 영화에서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이번에도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2013년에 단편으로 출품이 돼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상을 받은 덕분에 장편으로 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장편이 제작돼서 많은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주요했던 상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촬영상에서는 버드맨이 받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로그에 제가 한 15개 부분 정도에서 예상을 올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본 영화는 거의 다 맞췄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맨을 제가 무척 좋게 봤고 방송이 곧 올라갈 텐데 버드맨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받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수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무주연상에서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에디 레드메인, 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기했죠. 그다음 여우주연상에서는 스틸 앨리스의 줄리안 무어가 받았습니다. 줄리안 무어가 받았고 에디 레드메인이 받았는데 이 공통점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장애나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스틸 앨리스에서 줄리안 무어는 언어학자인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무언가를 잊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받고 그것과 싸우는, 병마와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졌고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도 그 루게릭병이잖아요. 그 근위축되는 병을 앓는. 그래서 이 두 영화가 모두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기존에도 병든 사람, 뭐 아픈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에 나무주연 누가 받았습니까? 저거였죠? 뭐였냐? 뭐였나? 우리 1회잖아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 매튜 맥커너이가 에이즈 환자로 네네, 맞아요. 받았었죠. 이런 식으로 아픈 배우들한테 조금은 관대한 그런 상을 많이 주지 않나. 살 빼고 뭐 그러면은 뭐 주는 것 같아요. 네, 살 빼고 아프고 막 실제 인물 거기다 연기하고 이러면은 아카데미가 좀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큰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영화가 뭐 독주하거나 뭐 이런 것도 특별히 아니었고요. 네. 골고루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국어 영화상에서 이다라는 영화가 또 받았는데 네. 이 영화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저번에 개봉 한번 했을 텐데 네, 이거는 해갖고 뭐 아트 시네 그쪽에서 네. 좀 개봉을 해갖고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국내에서 큰 흥행을 했던 인터스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각효과상 부문을 수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성 탈출을 좀 지지를 했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시각 효과. 네. 경쟁률이 좀 셌겠네요. 확실히. 네, 혹성 탈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영화들이 올라갔었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카데미 방송을 좀 봤어요. 후반부를 조금 봤는데 정말 인상적인 게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이런 시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주제가상이라거나 그런 노래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 줄리 앤드류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죠. 그 영화의 메들리 곡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에 그 금발 비슷하게 이제 머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런 외향의 가수가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런 메들리 곡을 부릅니다. 정말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양쪽 팔을 쫙쫙 뻗치는데 문신이 있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노래를 다 부르니까 이제 줄리 앤드류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소개를 했는데, 야, 이렇게 참신한 공연을 기획한 그 자체가 시도가 놀랍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아이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좀 완결성 있고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도 큰 공연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힘듭니다. 네. 단언컨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청룡영화제 이런 데서도 좀 권위 있는 상으로 되기 위해서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바람이죠. 네. 자, 그러면은 아카데미 요약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봤던 지나간 영화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영화라고 하기에는 뭐 앞선 영화도 있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영화도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좀 지나간 영화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가장 먼저 개봉했던 가장 먼저 개봉했을 법한 게 이제 워킹걸이죠. 네. 워킹걸인데 워킹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지인과 같이 한번 어떻게 하다가 예매권이 생겨서 이제 심야 같은 걸로 보게 됐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여정 씨랑 이제 클랄라. 네, 클날라? 클랄라야? 뭐야? 요즘 클날라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클라라구나. 네, 클라라. 네, 그분이 나왔는데 사실 그 클라라 같은 분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연기 좀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생각보다. 연기를 잘했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별로였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네. 재미없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네. 나름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확실히 이거는 그 비디오나 IPTV나 네. 이런 걸로 볼집한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까? 이거 안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9,000원이란 돈을 주고 보기에는 좀 아깝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매권으로 무료로 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덜했지만 9,000원을 주고 봤으면은 돈 아깝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2,000원, 3,000원 정도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네. 영화입니다. 그 클라라 씨가 이 영화 찍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무리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그 사건이 좀 늦게 터지는 바람에 이 영화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앞으로 영화판에서 보기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영화 찍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네. 제작 발표 같은 때에서 네. 감독의 이제 어처구니 없는 농담 뭐 이런 게 좀 화제가 되면서 어떤 농담이죠? 여기서 클라라 씨가 하는 역할이 네. 성인기구 파는 샵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네. 클라라 씨가 이제 연기를 위해서 기구를 사용해봤다는 거죠. 기구를 먼저 써봤다? 예, 그 이야기를 감독이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거예요. 어떤 기구를 썼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밖에서 한번 기구 써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기구 사용 같은 건 안 좋아합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네. 기구 사용을 해본 적이 좀 없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구 사용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주변에서 기구 써봤다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으니까. 근데 썼다고 해도 그걸 자기가 썼다라고 말하기가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기부에 대해서는 좀 문외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클라라 씨가 이미지가 약간 이제 좀 불쌍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희롱같이 당한 뭐 그런 입장으로 해갖고 이미지가 좀 좋아졌었는데 네. 빵 터졌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조효정 씨는 참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효정 씨가 사실은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역할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힘을 뺀 19금 코미디에서 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보려 했지만 무너졌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흥행은 하지 않았나? 아예 못했나?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영관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영화 중에 하나죠. 어찌됐건 조효정 씨는 역시나 뭐 기대를 한 만큼 충분한 뭐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나름 기대 이상의 19금 코미디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워킹걸. 추천입니까? 비추입니까? 보말입니까? 아, 워킹걸이요? 네. 워킹걸 영화관에서 본다고 하면 확실히 비추죠. 뭐야? 나름 기대 이상의 19금 코미디인데 비추입니까? 기대가 너무 낮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대가 저는 이게 별을 5개 중에서 한 2.5개 정도를 줬는데 네. 사실 제 기대치는 0.5개였거든요. 네. 이거 포스터만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나름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게 좀 기발하게 그린 장면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서 조효정 씨가 완구회사의 뭐 차장 부장 이 직급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구에 대해서 되게 동화같이 네. 그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랑 또 이제 성인 도구랑 기구랑 이렇게 막 결합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꽤 재밌게 조화롭게 잘 섞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 이상의 19금 코미디긴 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19금 코미디라는 장르가 좀 부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재밌어요, 충분히. 네. 19금 코미디에서 새로운 기대주가 될 수 있었던 클라라가 이렇게 무너진 게 너무 안타깝고요. 조효정 씨가 이 분야에서 확실히 더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죠. 다음 영화는 이제 존 윅입니다. 존 윅. 네, 존 윅. 존 윅은 사실 제가 코멘트를 할 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존 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자체가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원래 본 직업이 킬러였죠. 네. 킬러였던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여자가 병에 걸려서 네. 이제 죽습니다. 네.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선물을 강아지를 남겨놓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강도들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다가 죽입니다. 네. 그래서 그 킬러가 무자비하게 그 조직을 박살내러 남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개 때문에 죽이는 거네요. 그쵸. 개 잘못 건들면 좆된다는 거죠. 이게 테이큰이랑 좀 비슷한 영화인가 싶었는데 테이큰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저는 액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을 때 또 제가 심야 영화로 봐서 그런지 사운드가 총소리 막 이런 게 너무 신나게 들리더라고요. 액션 자체가 신나게 잘 찍히는 영화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귀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어요. 이 총소리도 되게 막 신나게 들리는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 윅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저씨 같은 영화를 기대하신 분은 네. 아저씨보다는 약간 무술 같은 거는 좀 덜 나오니까 주로 권총 액션이니까. 예, 그런 액션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데 어찌됐건 존 윅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던 액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총을 가지고 조직을 응징한다라는 것만 보면 저는 테이큰하고 가장 비교이 될 것 같은데 원톱 액션이기도 하고요. 그쵸. 원톱 액션으로서 주연 배우의 연기는 어땠나요? 키아누 리브스는 뭐 입금되면은 장난 아니죠. 캐릭터로 변신을 합니다, 진짜. 네. 살이 쪘다가도 네. 입금되면은 바로 빠지고 그런 배우가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래원 씨입니까? 예, 김래원 씨. 예. 그런 식으로 키아누 리브스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늙고 참 50이 넘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네. 그 배우들 중에서 그 드라큘라에 가장 가까운 배우 1위가 키아누 리브스더라고요. 안 늙어서. 야, 네. 키아누 리브스가 옛날에 진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긴 했죠. 근데 드라큘라 역할이 아니고 인간 역할이었죠. 네. 네, 드라큘라를 게리 올드만 연기했었는데 이제 다음에 드라큘라가 나올 때 키아누 리브스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안 늙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봤었던 그 매트릭스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 느낌 그대로예요? 예, 뭐 그렇게 안 늙었다고? 주름도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분은. 하긴 아저씨 티가 안 나긴 하네요. 예, 안 나고 노숙자로 생활을 좀 하시잖아요. 그게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네. 노숙자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여자가 죽네요. 네, 이 영화 속에도 좀 죽습니다. 참 역할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저번에 뭐 파파라치 같이 찍혀갖고 노숙자로 살 때, 네. 그때는 와, 얘씨 또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면도하고 나니까 예전 얼굴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현 씨 진짜 노숙하는 거 맞아?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 아, 이미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집 없이 하긴. 떨어다니기. 네,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죽은 개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 뭔 개라고 해야 되지? 제가 개 종류를 몰라요. 진돗개랑 모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큰 개냐, 작은 개냐? 어떤 종류? 제가 봤을 때 느낌. 네. 혹시 우량이네 집에 개 봤냐? 오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 이거 뭔 느낌이지? 귀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개가 다 귀엽지. 개가 귀엽고.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들으실 때 이게 애견가들은 개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네. 동물학대 이런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제가 엊그저께 카카오톡을 네. 한 개 받았는데 친구가 한 개를 보내준 거예요. 네. 무슨 진돗개 같은 네. 똥개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게 이마에다가 너 진돗개 똥개라고 생각하냐? 난 몰라요. 진짜 개를 모르네. 네, 전 개를 몰라요. 그래서 우량이네 집에 있는 개도 되게 비싼 개일게. 그 사냥개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거의 무슨 애완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네. 지금 그런 걸 잘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뚱뚱한 치아와인 줄 알고 맨 처음에는 좀 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무슨 코 뭔가 뭐 네, 아무튼. 코카스칸 뭐 아무튼 그런 거더라고요. 네. 비싼 게. 아무튼 그러는데 어찌됐건 친구가 보내줬는데 걔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걔 얼굴에다가요? 이마에다가, 예, 여기를 털을 밀어서 네. 예,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맹견 이런 식으로. 네. 와,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충격적으로 봤던 게 저쪽 어디 나주였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돗개, 네. 정말 천연기념물 네. 진돗개를 죽이는 사진들이 떠돌았어요. 그것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데 이제 목을 매달아서 네. 털을 그슬리는 뭐 그런 장면들을 찍었는데 네. 그 장면들 찍히고 나서 천연기념물을 그렇게 한 거니까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쪽에서도 뭐 경찰도 나서고 했겠죠. 네. 나섰는데 우리 보고 배운 겁니다. 뭐 이렇게. 보고 배운 겁니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를 잡는 거를 어디서 본 거죠. 개 먹을 때? 예. 그거를 이제 따라한 거죠. 야, 예, 저는 충격 먹었어요. 그거는. 진짜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은 진짜 혼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아니 진짜 살아있는 채로 목을 매달아서 그슬리더라고요. 그거를 좋다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진짜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명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예, 진짜 좀 키아누 리브스 형이 좀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그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네. 이 영화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은 시원하게 귀 청소한 기분이라고 네. 한 줄을 평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그때 사람이 한 3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통째로 빌린 듯한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시원하게 귀 청소한 기분이 드는 영화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추천 비추천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사실 추천하기에는 이런 류의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기준이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천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런 박기사 추천작이고요. 예,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류의 영화로 또 비교해볼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비교해볼 작가는 무조건 아저씨죠. 무조건 아가씨죠. 무조건 아가씨. 무조건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 아저씨고요. 아저씨. 너 아가씨 너무 부른다. 네,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고요. 네. 버릇 나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대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아저씨와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리암 니슨 나오는 거. 테이큰. 예, 테이큰도 좀 비견해볼 만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존 윅 박기사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화로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흥행을 못했어. 이게 근데 좀 망하긴 했죠. 이거 왜 망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것도 늦게 배급이 됐어요, 사실. 아, 이거 좀 시차를 두고 개봉을 네, 했나요? 우리나라에 좀 늦게 개봉을 했었고, 네. 키아누 리버스 형님도 네.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방한을 했는데 이제 영화가 이제 너무 늦게 개봉하다 보니까 그 효과도 좀 많이 못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터 디바이너의 감독이자 배우죠. 러셀 크로우 아저씨가 왔을 때보다도 네. 훨씬 이거 이슈도 좀 덜 됐었고 기사화도 좀 덜 됐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 21일 날 개봉한 영화인데 그 시기에 국제시장이 너무나 큰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못 잡았죠. 네. 이게 혹시 추정 60분, 뭐 PD수첩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영화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배급사랑 그 다음에 극장들을 다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 배급사나 제작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상영관 배정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고 그랬었는데 방영이 되고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외국 영화들이라거나 좀 배급사를 잘 잡지 못한 영화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조리한 행태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자체적으로 예매율이라거나 아니면은 좌석 점유율 같은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그 상영관 같은 걸 배정을 하게 되는데 예매율 같은 거는 자사가 배급한 영화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먼저 개봉을 열어주고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예매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화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자기네가 아닌 다른 배급하는 회사들 영화에 대해서는 심야나 조조 같은 걸 많이 열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상영관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법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사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먹어도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법적 효력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제기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존윅도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강아지 얘기했는데요. 네, 생각났습니까? 어느 품종인지? 그 악마의 개라고 있어요. 네. 그거 알아요? 악마의 개? 엄청 까불까불해요. 비글. 그래요. 그런 게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우량이네개랑 헷갈리는 거는 네. 귀가 커요. 네. 강아지가 우량이네개가 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아요. 악마의 개. 네. 악마의 개죠. 그런 개를 죽였습니까? 네, 그쵸. 악마의 개. 네. 비글. 네, 아무래도 이 영화 존윅 정말 끌리네요. 그 설정 자체가 개를 죽였다고 해서 조직을 박살내는. 굉장히 단순한. 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네. 굉장히 단순한 영화라서 그냥 머리 식힐 겸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죠. 예, 그 다음 영화로는 이제 워터 디바이너. 워터 디바이너? 예. 워터 디바이너가 뭡니까? 워터 디바이너는 이제 수맥 찾는 사람이죠. 미국에도 수맥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호주? 예, 호주에서 이제 수맥, 그러니까 우물 같은 걸 찾는. 네. 직업을 가진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러셀 크로우 감독 데뷔작이잖아요? 예, 감독 데뷔작이고, 줄거리를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세계 1차 대전 때, 갈리폴리 전투에서 세 아들을 모두 잃은, 러셀 크루가 아내마저 비통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모든 것을 잃은 러셀 크루가 이제 코너입니다. 네. 코너는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 호주에서 14,000km 떨어진 낯선 땅 터키로 향한다. 전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적군의 땅 터키에 다다른 그는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이셰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들의 시신을 찾아 나선 코너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적으로 싸웠던 터키군 소령을 만나고 그로 인해 아들들의 생사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게 되는데라는 게 이 영화의 큰 줄거리인데 러셀 크루가 이제 수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게 네. 아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찾아요. 느낌 촉이죠, 촉. 그래요? 예, 촉으로 좀 찾는 거라서 저는 그 점이 참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나도 확 당황스러워지네 지금. 네, 이게 좀 그런 게 좀 당황스러워요. 충분히 러셀 크루가 영화는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영화판에서 하도 굴러먹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참 잘 찍었는데 이게 실화를 우선은 바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화를 바탕을 했다고 하고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서 네. 갔다 왔다라는 그런 푯말을
이 전쟁을 지금 막 주도했던 네. 대령이었나 어떤 소령이었나 아무튼 그분이 남긴 유서 같은 거에 그 문구가 남아 있었대요. 한두 줄에. 그거 갖다가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좀 이제 픽션을 섞어서. 네, 러셀 크로우가 뉴질랜드 출신이잖아요. 네, 뉴질랜드 출신이고 이제 호주에서 거의 자랐죠. 네. 호주에서 영화를 찍을 때 전쟁 영화 하면 갈리폴리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터 위어 감독이었나? 호주가 낳은 정말 뛰어난 감독이죠. 그 연출자가 갈리폴리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멜 깁슨의 출세작이기도 하고요. 매드맥스와 함께. 그 갈리폴리 전투가 사실 터키에서 있었던 전투잖아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호주가 영국 편으로 참전을 했고 그 독일 편이었던 터키의 그런 갈리폴리 해안으로 침공을 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폴리를 주제로 한, 갈리폴리를 소재로 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셀 크로우도 호주, 뉴질랜드 뭐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고 영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영화 직접 감독도 했고 배우로도 출연을 했는데 좀 연출이나 아니면은 배우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나요? 뭐 연기는 남자죠, 확실히. 네. 확실히 잘하고요. 또 이 연기를 위해서 그 세 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세 형제를 또 본인의 집으로 불러갖고 영화 전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좀 시켰다고 해요. 그 배우요? 예, 배우들을. 아들 다 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죽을 때 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거를 시키려고 네. 뭐 체력 훈련부터 해서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러셀 크루가 굉장히 부지런한 네. 배우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항상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서 먼저 그 촬영장을 들어가는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이제 가르칠 만한 그런 인재를 찾아서 연기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가혹하게. 네.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러셀 크루의 데뷔작 치고는 굉장히 좀 잘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스토리가 약간 촉으로 찾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터 디바이너를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한 이제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중심이 됐던 게 이제 와이프가 또 자살을 하다 보니까 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에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더 이제 올랐던 건데 네. 근데 또 이제 장남도 나중에 마지막 나와요. 장남은 살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반전 말한 겁니까, 지금? 예. 반전 같은데, 왠지? 예, 반전이라기보다 다 죽고 다 포기했을 무렵에 갑자기 살아나는 반전일 것 같은데? 포를 맞았는데 네. 이야기를 하면은 포를 맞았는데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목숨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끄덕끄덕. 그래갖고 이제 죽여달라 본인을. 그래서 큰 형이 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으로 이제 큰 형은 계속 떠돌이의 생활하고? 터키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아빠가 찾는 거고요. 뭐 그런 건데 뜬금없는 약간 그 로맨스 같은 달달한 모습도 좀 있고요. 영화가. 러셀 크로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터키를 갔는데 남편을 그 전쟁에서 잃은 그런 와이프와 약간의 이제 썸띵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키스신도 없고요. 전쟁 같은 건 그럼 전면에 드러납니까? 뭐 태극기 휘날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그런 형제가 찾잖아요. 느낌 좀 날 거예요. 예. 그런 느낌 좀 날 거고. 근데 이거는 전쟁 씬 자체도 좀 잘 그리긴 했지만 네. 전쟁 씬보다는 그 후에 수습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로맨스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에서는 뭐 손잡는 장면이나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점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성과 로맨스, 뭐 전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호주판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닐까. 네, 호주에서는 무슨 영화상에서 다 휩쓸었다고 하던데 이 영화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코멘트를 남겨보자면은 네. 저는 이거를 그 CGV 그 스타 라이브 톡인가 이걸로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셀 크루의 인터뷰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영화에 대해서보다 러셀 네. 크루가 한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코멘트로 좀 담고 싶은데 전쟁에 영웅은 없다. 비참함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다루고 싶었다.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는 그걸로 하기로 하고요. 같은 주제로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에 영웅은 없다. 그쵸. 비슷할 네. 거예요. 제가 근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보고 나서 또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 보고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봤나? 네, 비슷한 시기에 네, 바뀌었죠. 아무튼 같은 시기에 봤었는데 아무튼 그때 전쟁 영화 두 편은 나름대로는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네, 작품상이라거나 아니면 나무 주연상 같은 데도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죠. 나는 쿠퍼 형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영화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엄청 잘생겼어요. 네, 그 시상식장에서 찍어주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 네, 쿠퍼 형 진짜 잘생겼습니다. 원래는 살이 그렇게 찐 사람이 아니죠. 네. 네, 살이 그렇게 찐 사람이 아닌데 행오버 나왔을 때인가? 네. 아무튼 엄청 멋있어요. 이 배우도 주연상 많이 노미네이트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타겠죠. 네, 언젠가 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터 디바이너는 보말입니다. 보말입니까? 예. 딱 그 정도? 예, 딱 그 정도의 영화가 아니었나. 이 영화를 추천을 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습니까? 워터 디바이너요? 네. 워터 디바이너는 이제 갓 영화를 꿈꾸는, 네. 영화 감독을 꿈꾸는 네. 그런 지망생들한테 좀 남기고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영화를 그래도 찍으려면은 네. 판에서 얼만큼은 굴러야 네. 영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어설프게 네. 감독을 했다가 참 어설픈 작품이 첫 작품이 나와버리면은 네. 참 사람들 뇌리에 박히는 게 쉽거든요. 음. 별거 없는 감독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러셀 크루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을 항상 꿈꿔왔대요. 네. 감독을 항상 꿈꿔왔는데 아직 연출이 모자랄 것 같고 촬영이 모자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갑이 다 돼서 이제 한 편을 찍은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참 이게 그 방면에 성공을 하려면은 정말 많이 굴러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영화보다는 이 배우를 보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첫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완전히 유망주 뭐 이런 감독 지망생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배우 출신 감독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뭐 본주하겠죠. 음. 그 밑으로 뭐 론 하워드 같은 감독도 있고요. 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다 받았던.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이번에 데뷔했죠. 그쵸. 데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유명해진 세 번째 작품인가 그럴 텐데. 그리고 벤 애플렉도 있었고, 그리고 러셀 크로도 있고 멜 깁슨도 있고 그쵸. 많은 성공한 영화 감독들이 있어요. 배우 출신으로.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정우, 구혜선, 심영래. 심형래 이런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야심찬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배우 출신 감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영화판에서 많이 구르고 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누구 있어? 탑스타 찍으셨던 박중훈 씨. 그래요? 예. 그 표정 뭡니까? 좀 영화를 몰라서요. 박중훈 씨 몰라요? 아니요, 이 탑스타를 몰랐어요. 예. 엄태웅 씨 썼습니다. 엄태웅 씨.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쫓아가려면 조금은 더 있어야겠죠? 네, 한참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제 주피터 어센딩입니다. 이야, 주피터 어센딩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죠? 이게 화제를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감독이 그 워쇼스키 아닙니까? 워쇼스키가 망쳐먹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망쳤다고 해도 주피터 어센딩의 워쇼스키 감독은 매트릭스를 찍었던 감독입니다. 매트릭스 이후에 이제 스피드 레이서 뭐 이런 거를 찍으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뭐 클라우드 아틀라스 뭐 일단 네. 영화도 찍었고 특히나 이제 정점은 그 스피드 레이서였죠. 네. 배우 정지훈 씨가 나오고요. 박준영 씨도 잠깐 출연을 했던. 사실 매트릭스는 2까지만 나왔으면 정말 이제 좋은 감독, 네. 멋진 감독으로 남지 않았나 이 남매가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의 작품들이 너무 망작 필이 많이 나다 보니까 기대치가 참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가운 얼굴이 나와요. 배두나 씨가 나오긴 하는데 배두나 씨 나옵니까? 배두나 씨랑 맨날 이렇게 친분 있게 막 나오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보는구나, 배두나 씨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예, 거기서도 나오고 네. 거기에 인연이 돼서 뭐 같이 나오는데 이 영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워쇼스키 그때는 형제였죠. 지금은 자매가 되는데 남매죠. 남매가 되는데 이 워쇼스키 형제의 데뷔작이 바운드라고 되게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되게 긴장감 넘치는 영화였는데 범죄 영화였죠, 일종의. 바운드라는 영화 정말 인상 깊게 봤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1도 상당히 훌륭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약간 애가 맛이 가나 싶더니 점점 몰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 정체성을 찾으면서 네. 형제에서 이제 남매로 변해가면서 영화에 대한 감은 약간, 잃어갔나? 그쵸. 감을 좀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이 영화의 줄거리, 뭐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은 네. 지구가 나오는데 지구가 이제 우주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예요. 우주에 뭐 다른 행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위대한 행성이 있고 네. 그 행성에 이제 우주의 왕도 있고요. 네. 우주의 왕자들도 있고요. 그냥 우주예요? 네, 우주의 공주들도 있는데 행성이 아니라 우주예요? 네, 그 이제 왕자 공주들이 네. 행성들을 유산이죠. 네. 네, 유산으로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진짜요? 목성은 네 거, 토성은 네 거, 지구는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스케일이 상당한데? 네,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 형제 자매들이 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행성이 지구였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자기들 어머니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행성이 지구였기 때문에 네. 이 지구를 이제 좀 악당이라고 하죠. 악당이 이제 큰형이 차지할 네.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차지할 것인지 뭐 이런 거 서로들 차지하려고 뭐 그러는 거고요. 또 주인공이 그 죽은 우주의 왕비죠. 우주의 왕비가 이제 환생한 게 지구의 이 여주인공입니다. 에? 어떻게 보면 환생도 있어요, 이 안에?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환생을 해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우주의 왕비로 만들기 위한 네. 이렇게 무리들도 있고 그걸 다 표현을 해요,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잡스럽고요. 네.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냥 일자로 갈 수 있는 네. 도로를 엄청난 꼬부랑길로 꼬아서 간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액션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볼만하나요?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티가 확 나는 게 그건 존나는 거네. 네, 이거를 제가 코멘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놀이동산의 3D 체험 수준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볼거리는 있어요, 확실히. 그 놀이동산 가면 안경 쓰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 달리기만 하고 별거 없잖아요.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본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요즘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은데 아무튼 그 정도 보는 눈요깃거리는 있어요, 확실히. 네. 솔직히 눈요깃거리 있는데 스토리가 너무 정말 엉망이다 보니까 네. 영화관에서 보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들죠, 돈이. 그래도 배우들은 우리에게 눈에 익숙한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워셔스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배우들을 계속해서 섭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찾아보니까 이 발렘 역의 에디 레드마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주연상 받지 않았습니까? 아카데미에서. 예, 이분이 받았죠. 네. 이곳에서의 연기는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았나 봐요. 못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악역이었는데 네. 첫째 아들이었죠. 첫째 왕자. 이 사람이 첫째 왕자입니까? 예, 상속자 중에 가장 이제 악하기도 하고요. 네. 장남이기도 하고요. 우주에도 이렇게 장남 개념이 있는지는 저는 장자상속.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연기는 빛날 수가 없었던 게 스토리 자체가 빛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네. 워쇼스키는 정말 은퇴 시점을 잘못 잡은 대표적인 감독으로 꼽히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네. 은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지금 비추일 것 같고. 이건 비추고요. 네, 누구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영화를. 네. 이런 영화를 만들면 안 되고 이 영화를 추천을 누구한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들, 다 얻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심스럽긴 하다만 현 대통령님 모든 거를 이렇게 막 다 얻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네. 다 얻고 싶어 하시는데 분명히 뭔가를 한 게 잃는다. 네. 라는 거를 좀 이제 워쇼스키 형제 남매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을 요즘 좀 부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께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네. 국제시장을 굉장히 뜻깊게 보셨는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습니까? 국기 개항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킨다고 진짜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기 개항하는 거를 인증샷을 찍어갖고 학생들은 네.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제 할 것이다라는 뭐 기사를 봤는데 이 영화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애국심을 기르고 싶을 것인지 참. 그래서 뭐 한
잘하면은 뭐 대여섯 시 되면은 국제대행 네. 경례에도 할 판입니다 지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정말 비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화로 넘어가죠. 다음 영화는 이제 현재 ING인 영화입니다. 네. 화제작이죠. 킹스맨입니다. 야, 이 영화는 평가가 상당히 좋네요. 이 영화는 제가 작년에 만약에 봤으면은 무비시네 영화방 네. 탑3 안에 무조건 듭니다. 아, 상으로요? 네. 무비신의 영화상? 예. 아, 저는 이 킹스맨이 캐스팅에 사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콜린 퍼스, 너무나 점잖은 배우 아닙니까? 딱 봐도 영국 신사인데, 이 배우를 주연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테론 에거튼이라고 본 적 없는 배우가, 젊은 배우가 나와요. 네. 이런 배우들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찍어낼까 좀 궁금했긴 했습니다. 이거 매튜 본 감독이 키게스 찍을 때도 네. 약간 이런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네. 예, 이 영화에서도 그게 딱 느낀 게 그 테론 에거튼이라는 배우를 우선 썼고요. 조연만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유명한 배우를 안 썼어요. 그 여자 악당 중에 좀 제일 센으로 나오는 네. 여자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도 좀 많이 안 보였던 그런 분이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타 만들기. 네. 조연 중에서는 사무엘 L. 잭슨이랑 마이클 케인 같은 배우들은 유명하긴 한데, 이런 류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배우들은 아니라서, 네, 사무엘 잭슨도 여기선 거의 힙합 전사 같이 나오는데 힙합 전사요? 옷을 그렇게 입어요. 힙합식으로.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멋있는 거는 콜린 퍼스죠. 네. 예, 그 수트의 정석을 보여주고요. 액션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액션도 상당히 잘합니다. 이 배우는 신사로 출연할 때도 빨리 걷지도 않는 배우인데. 예, 여기서도 뭐 이렇게 빠른 액션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액션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보니까 네. 뭐 리암 니슨의 액션과는 판이하게 다른 네. 예, 그런 액션을 보여주죠. 이 매튜 본 감독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는 프리퀄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엑스맨 시리즈를 거의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그 영화가 없었다면 작년에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네네. 그 영화도 못 나왔을 텐데 그 영화를 잘 만들어 놓고 중간에 하차했던 그 감독입니다. 네. 클라우디아 슈퍼였나요? 부인이 그 모델이기도 하고. 네, 매튜 본 감독. 이번 영화가 너무나 평가가 좋은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네요. 예,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봤으면은 좋겠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네. 너무 전형화된 그런 네. 스파이물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참 보면은 병맛인 정말 B급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키게스가 그랬거든요. 네. 키게스 1이 그랬는데 이 영화를 봐서도 굉장히 좀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아, 약간 병맛 나는 장면이 있나요? 병맛인데 이런 식의 병맛이면 정말 기가 막힌 맛인 거죠. 그러면 007이나 본 시리즈 이게 원래 스파이 첩보물의 대세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진지함을 싹 뺐습니다. 그럼 코미디예요 완전히? 코믹보다 이제 액션에 좀 가깝긴 한데 좀 더 가벼운 스파이죠 어떻게 보면. 예, 좀 가볍게 표현을 했죠.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기발하기도 하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콜린 퍼스라는 배우의 멋있는 그런 옷 매무새나 네. 액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여성 팬들이 지금 막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인 그 테로 에거튼보다 콜린 퍼스가 훨씬 더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한 게 있어요. 그 교회 액션씬인데 네. 그 액션씬을 매튜 본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씨가 이제 장도리로 액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아서 좀 비슷하게 했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었는데 교회 씬이 올드보이를 참고했다? 네. 네. 그 장면을 보시면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도 한 두세 번 그 장면만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장면의 임팩트가 상당했나 보네요. 네, 그게 이제 카메라 한 개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면서 하는 건데 네.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비신의 영화상에서 최고의 1분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분야 개인적으로 후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직까지 이르긴 하지만 네. 탑 원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네. 아드레날린이 이제 막 폭발합니다. 음. 굉장히 신나고 제가 작년에 그 더울프 봤을 때의 느낌, 네. 그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관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확실히. 신나는 영화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표현이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 영화 007이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해요. 네.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007
차기 감독님한테 좀 보여주고 싶네요. 007이 굉장히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식상한 감이 좀 있어요. 네, 벅찬 느낌도 있죠. 저도 이제 007을 언제부터인가부터는 잘 안 보게 되던데 네. 그게 좀 식상한 감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약점을 깨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여기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아서 007 시리즈가 계속해서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차기 007 감독님께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 영화 코멘트를 하자면은 이제 미치광이 병만 액션물, 카타르시스의 절정,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화려하네. 미치광이 병맛. 미치광이 병맛. 카타르시스 절정. 강한다는 다 나왔네요. 그럼요. 미치광이 병맛 액션물입니다. 분명한 건. 네. 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폭죽 장면이 나올 텐데, 네.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제 물개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습니까? 예. 야, 진짜 끌리네. 이거 보고 싶다. 이 영화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봐도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이 영화가 젊어 보여요. 젊어요, 확실히. 네, 이렇게 젊은 느낌의 영화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네요. 20대, 30대 남성 여성분들이 열광할 수 있는, 좀 젊은 층이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를 보면 사실 영화가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올드하다는 인상을. 국제시장이 흥행을 했고 그 이전에 흥행했던 영화들도 살펴보면 다들 조금 나이든 명량도 그렇고 그 전에 변호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영화들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한국 영화계에서도 좀 장르를 다각화하고 다변화해서 자기 색깔 있고 좀 유쾌발랄한 신나는 그런 영화들, 말 그대로 신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신나는 영화 속에 안성기 씨 같은 중견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새로운 그렇죠. 이미지를 도모해보는 것도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제 미래죠. 네. 아직까지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날에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영화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짜맞춰서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2월 23일인데요. 네. 이 영화는 3월 5일날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예. 네,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저기서 봤던 것 같아요. 어디요? 그 킹스맨을 보면서 예고편? 네. 예고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고편은 좀 잘 찍혔던가요? 예고편은 재밌을 법하게 찍혔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막 이방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선 만드는 과정과 이런 건가요? 조선 초기죠. 정도전 나오고 이방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상상의 인물로 채우고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잘 알 것이네.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칼을 들게. 전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칼로 왕을 모시고 백성을 지킬 뿐. 부르기 전엔 들지 말라 했을 텐데. 필요할 땐 손에 피를 묻게 하시는 지나고 나도 피 묻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우리 아비들의 피땀으로 세운 나라에서 자식들이 덕 좀 보려는데 일이 꼬이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자가 다 처리하게 싸웁니다. 분께서 제게 손님들을 보내셨습니까? 이복의 김민재, 삼봉의 나팔수 노릇이 그리도 좋으시더라. 도발을 꿰었나이 왕입니다, 전하. 약조하지 않았더냐. 지키겠다고. 일단 이 안상훈 감독님이라는 분이 메가폰을 잡으셨습니다. 안상훈 감독님 하면은 블라인드의 감독으로 잘 알려주셨죠. 김하늘 씨 김하늘 씨? 나왔던 그 눈 안 보이는 시력상실 스릴러 있지 않습니까? 이 설정 자체는 되게 흔한 설정이지만 그걸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노련하게 끌고 갔다라는 평을 얻었었고요. 그 전에 아랑이라는 공포 영화를 통해서 데뷔 가깝게 하셨죠. 하지만 이 감독님이 순수의 시대 같은 큰 영화를 연출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를 찍으셨고요. 이 순수의 시대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방원 그 아들을
총애하지 않죠.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어린 막내 아들을 예뻐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정도전이라는 개국공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난 인물인데 사실상 정도전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물러나 있는 이방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자신의 야심을 감추면서 그런 상황이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정도전의 사위이자 자신의 아들이 또 부마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를 아내로 둔 그런 아들을 또 두고 있고요. 그런 가상의 인물이죠. 김민재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김민재를 신하균이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 신하균의 아들인 이 부마를 강하늘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강하늘 씨는 요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창 핫하죠. 그렇죠. 그 다음 태조 이성계의 아들, 그러니까 이방원의 역할은 장혁이 연기를 했죠. 뭐 주요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슬퍼도 체위는 현란하게, 대업은 무너져도 연애는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김민재라는 이 인물이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이 영화의 강력한 추동력인데 주인공인 김민재는 북방의 여진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정도전이 열심히 키워줬죠. 그래서 태생의 자기는 이민족이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된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내면이. 하지만 정도전에 의해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뭐 전쟁이라던가 그런 아니면은 내부의 이런 분란 속에서 계속 이용되는 인물이죠. 많이 지쳐있는 인물이고 그렇게 지쳐있지만 이 인물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자꾸 자기의 마음이 슬프고 대업이 힘들고 하는 상황을 자꾸 현란한 체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죠. 배드신 많이 나오겠네. 이건 거의 사극이 아니라 일종의 그 음탕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계속 멜로가 나옵니다. 여배우 누굽니까? 강한나 씨라는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근데 데뷔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는 남자에서 어린이집 그 유치원 선생님으로 나왔다고 해요. 참 기억이 안 남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와요. 우리 같이 방송했지만 기억이 안 남는 강한나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온몸을 다 깝니다. 네.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희 씨라고 있습니다. 사희 씨. 사희 씨는 알죠? 유명하죠? 네. 사희 씨가 이제 글래머. 등장을 하는데 벗을 것 같은데 안 벗더라고요. 사희 씨요? 네. 사희 씨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희 씨가 등장하고 또 이제 여기 공주라고 이제 강하늘 씨의 부인으로 나오는 그 공주 캐릭터가 좀 예쁘신데 이분도 안 벗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계속 그 강한나 씨만 벗어요. 네, 그냥 벗는 걸 위해서 캐스팅한 게 아닌가. 이게 오프닝부터 그 여진족하고 전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전투하는 중에 계속 교차 편집을 해요. 배드신하고. 그러니까 장혁 씨가 이제 그 이방원이 이제 섹스를 하는 거죠. 거기서 사희 씨랑 섹스를 하나 싶은데 확실하게 안 나오고요. 계속 이렇게 배드신과 교차 편집을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배드신이 계속 나오고 도대체 이 배드신이 영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도 어느 순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목적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드신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좀 체위가 너무 현란해서 이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현란하게 해야 하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현란한 체위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이군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계속 화제가 됐던 그분이군요. 네, 제가 볼 때는 파격적으로 입으실 것 같아요. 네, 89년 1월 30일생이고요. 네, 그리고 키는 168, 아주 크고요. 주요 영화로는 마지막 귀갓길, 네. 2009년 시작해서 자유의 왕, 그다음에 수상한 동거,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에서 단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 네. 동창생, 친구 2, 우는 남자. 친구 2에도 나왔다고요? 예, 조연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가 본 영화가 꽤 많은데 저는 데뷔작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잘 몰랐는데 데뷔한 지 꽤 됐습니다. 벌써 6년 차입니다. 이 배우가 연기를 상당히 오글거리게 해요. 아. 첫 등장 때부터 대사를 소화하는 게 상당히 오글거리거든요. 이 대규모 제작사에서 그리고 또 대규모 배급사가 배급을 하는 이런 영화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꽂아줬구나. 보나마나 이게 영화가 초창기에 상영관 쫙 잡고 초장의 돈을 이제 뽑으려고 할 거고요. 이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 영화를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은 예쁘네요. 그리고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우는 남자 때도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영화 속에서 이 신하균 씨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강한나 씨랑 같이 도망을 가거든요. 잘하면은 조선이 이제 엎어질랑 말랑 하는 판에 갑자기 자기의 사랑을 챙기겠다고 여자 손을 잡고 도망을 가요.
이제 태조 이성계가 밀명을 주거든요. 그 신하균 씨한테. 그 감옥에 gat혀있는 강한나의 목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차마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옥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설정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마침 이제 나룻배가 한 대가 있는 그 나루터에 이르죠. 뒤에서 장혁이 이끌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강한나 씨를 태우고 딱 이제 그 뒤에 이제 쫓아오는 병사들을 등지고 상당히 긴 이별을 하죠. 마지막 전투네요. 네,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멀리서 화살 쏘고 막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를 떠나보내고 전투를 치르는데 참 여기서 막 사람들이 웃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엑기스만 좀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네요. 엑기스는 어마어마하게 흐를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에서 엑기스가 그 황제를 위하여 보셨죠? 황제를 위하여 봤죠. 네, 이태임 씨의 예, 엑기스. 예. 그 엑기스의 한 10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닝 타임은요? 러닝 타임은 한 2시간 좀 넘게. 아니요. 엑기스. 엑기스 러닝 타임이 10배라니까요. 아, 그래요?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화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극 반, 에로 반입니다. 그 쌍화점이랑 비슷한가요? 쌍화점을 제가 안 봤습니다. 네. 그럼 비교가 확 될 텐데. 네. 제가 영화관에서 볼지 안 볼지 비교가 확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넘실거리는 섹스씬의 향연과 그 다음 이야기가 모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권을 둘러싼 싸움은 별다른 임팩트가 없어서 용두삼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사극 너무 찍어요. 네. 사극이 좀 인기 끌다 보니까 너무 찍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전도 한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드라마로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원래 이 부분 이야기가 재밌어요. 근데 기존에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고 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극으로 찍어낼 때는 분명히 승부를 걸고 있는 지점, 물론 이 영화는 에로에 상당히 승부를 걸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캐릭터라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새로운 개척이라거나 이런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정도전이나 이성계나 이방원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나 전형적이고 별게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든 캐릭터 살려보려고 과한 내면 연기를 하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장혁 씨가 그렇습니다. 장혁 씨 영화에서 좀 기대하고 싶은데 영화 하는 것마다 크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근데 김 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좀 땡기긴 합니다. 네. 상당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못 보던 체위를 좀 많이 구경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좀 체위도 어느 정도 편집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내용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시사회랑 좀 다르게 약간은 편집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혹시 캐리비안의 적 마지막 편 보셨나요? 봤죠. 그 인어공주 나오는 네. 인어. 네. 거기서 이제 엔딩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어가 갑자기 와서 뭐 구해주고. 네. 이 영화에서 되풀이가 됩니다. 인어가 나오나요? 인어는 아닌데 비슷비슷해요. 물속에서 한 3분 또 대화합니다. 네. 참 궁금증이 많아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쌍화점이랑 비교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영화관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딱 정해질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니, 시즌 개막하는데 축구장이나 갑시다. 예, 축구장은 가야겠네요. 아무튼 뭐 이 영화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이 영화는 복만대 감독? 요즘에 이제 옛날에 동시상영관이라고도 했고 그 동시상영보다 좀 수준 낮은 극장 중에 옛날에 에로 영화 전문 상영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많았죠. 극장들이 이제 다 망했죠. 뭐 망하고 배급도 못 따고 또 어느 정도 수요하는 층도 없어지다 보니까 다 망했는데 또 토렌트가 발전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이런 엑기스라고 불리는 장면들을 많이 감상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불법 다운로드 말고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TV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거 찾으시는 분 있잖아요. 한복, 야동 이렇게 검색하실 만한 분들. 장르 취향이 확실하신 그런 에로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어우동이나 네. 그 방자전 또는 이제 후궁 제가 볼 이런 때는 영화. 그런 영화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쌍화점밖에 없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 쌍화점. 네, 이 순수의 시대 격정 멜로라고 할 수 있는 장르일 것 같고요. 네. 이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를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들으나마나 비추입니다. 비추겠네요. 네. 네. 마음은 슬퍼도 체위는 현란하게, 네. 개업은 무너져도 사랑은 절절하게. 이것이 저의 평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그 코멘트를 보니까 마음은 슬픈데 체인은 현란하게. 네.
굉장히 멋진 사람, 낭만주의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슨 소리야? 예. 어쨌든 굉장히 멋진 사람을 이야기한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전 이 영화에서 또 아쉬웠던 게 역사 왜곡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사극이 꼭 사실에 충실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상을 좀 가미할 때는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으면서 상상을 가미해야 되는데 이건 잃기만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사실을 좀 왜곡시키고. 그리고 신하균 씨가 또 장혁 씨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렇죠. 강하늘 씨도 그렇고. 근데 좋은 배우들이 너무나 소모가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하는 영화인데 좀 늦게 개봉이 됐나 보네요. 네, 이 라인업에서 아무래도 좀 빼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한 명만 봤습니다. 아, 예쁜 배우들 따로 더 있는데 예쁜 것 같은데? 그 배우? 노행아 씨인가? 그 있어요. 좀 예쁜 여배우가 그 공주 역할로 나오는 그분이 상당히 매력 있으신데 이분은 안 나오시고 그 강한나 씨만 집중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강한나 씨 예쁩니다. 네. 예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킹스맨, 워터 디바이너, 워킹걸, 주피터 어센딩, 존 윅, 순수의 시대까지 6편의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좀 번잡할 수도 있고요. 네. 산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터 디바이너부터 해서 워킹걸 네. 뭐 이런 영화들부터 끄집어내려니까 보통 한 달 이상 전에 네. 본 영화들이다 보니까 꺼집어내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도 좀 있었고 기억해내는데도 좀 어려움이 좀 있으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루려고 했지만 네. 용량 제한 뭐 이런 시간 제약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다룰 수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아쉽게 좀 흘러갈 뻔했던 영화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ING인 영화도 있고요.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있으니까 그 영화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셔서 영화관을 찾아주시던가 아니면은 나중을 기다리시던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카데미에서 또 수상했던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곧 개봉할 영화들이죠. 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위플래시라거나 그다음 버드맨 이런 영화들 그리고 스틸 앨리스 이런 영화들은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버드맨 녹음은 이미 마쳐서 곧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런 영화들의 어떤 점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의 제73방 아카데미 시상식과 지나간 영화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 기사 감사했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기사였습니다. 네,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